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익숙한 감정을 주는 사람에게 더 쉽게 끌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나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 답장을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신을 주지 않는 사람. 머리로는 이 사람을 만나면 힘들 걸 아는데 마음은 계속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왜 우리는 좋은 사람보다 익숙한 사람에게 더 쉽게 끌릴까요? 오늘은 연애에서 익숙한 감정에 끌리는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항상 편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낯설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정함이 편안해야 하는데 어색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고마워야 하는데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불안한 관계는 힘든데도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이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때로 행복보다 익숙함을 먼저 선택합니다. 내가 오래 경험해온 감정, 반복해서 배운 관계 방식, 사랑이라고 착각해온 긴장감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바로 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나를 안정시키지만 익숙한 사람은 나를 흔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흔들림을 사랑의 신호로 착각할 때입니다. 가슴이 뛰는 게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편안한 사람은 매력 없어 보이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특별해 보입니다. 그 순간 연애는 행복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익숙한 상처를 반복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긴장감을 설렘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애에서 끌림은 항상 따뜻한 감정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을 때, 답장이 늦을 때, 태도가 들쑥날쑥할 때도 심장이 뜁니다. 그런데 이 떨림은 설렘이 아니라 불안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정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멀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시 연락이 오면 안도감이 몰려옵니다. 이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감정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는 걸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나 보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특별한 감정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서 몰입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람은 감정이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며 불안해할 일이 적고 상대의 마음을 계속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덜 설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사실은 건강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강렬합니다. 안정은 조용합니다. 강렬하다고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조용하다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보다 익숙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함을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불안을 설렘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흔드는 사람에게 더 큰 의미를 붙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익숙한 관계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관계를 배웁니다. 사랑받는 방식, 관심을 얻는 방식, 갈등을 견디는 방식, 버림받지 않기 위해 애쓰는 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감정의 모양을 익숙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눈치 봐야 하는 관계에 익숙했던 사람은 편안한 관계를 어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사람은 쉽게 주어지는 다정함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불규칙하게 주어졌던 사람은 일정한 사랑보다 들쑥날쑥한 사랑에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좋기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감정이 내가 오래 알고 있던 감정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불안을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반복해서 끌립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 감정을 확실히 표현하지 않는 사람,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사람, 내가 더 노력하게 만드는 사람, 매번 다르게 시작한 것 같은데 끝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내가 기다리고 해석하고 참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운이 나빠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익숙한 패턴을 다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노력해야 얻는 사랑을 더 가치 있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다가오는 사랑을 잘 믿지 못합니다. 나를 편하게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애써야 겨우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어렵게 얻어야 진짜 사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가 쉽게 다정하면 의심합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좋아하지?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를 애태우는 사람에게는 더 몰입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다친 마음을 열고 싶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 과제가 됩니다.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작은 반응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무심하던 사람이 한번 다정하게 말하면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평소에는 멀던 사람이 잠깐 가까워지면 희망이 생깁니다. 나는 그 작은 순간을 붙잡고 더 많이 버팁니다. 이런 관계는 사랑보다 보상에 가깝습니다. 계속 불안하다가 가끔 받는 다정함이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가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더 특별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내가 계속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랑은 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자존심과 감정을 계속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어렵게 얻을수록 깊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안전할수록 오래 갑니다. 네 번째 이유는 평온한 관계를 지루함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말이 크게 바뀌지 않고, 태도가 갑자기 차가워지지 않고, 감정을 불안하게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연애에 익숙한 사람은 이런 관계를 심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뛰지? 왜 계속 생각나지 않지? 왜 긴장되지 않지? 혹시 내가 이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이 덜 흔들린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온함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그 감각이 낯설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을 졸이던 사람이 갑자기 편안한 관계를 만나면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드라마 같은 감정을 사랑이라고 배워왔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 엇갈리고 마음을 확인하고 불안해하고 다시 붙잡는 감정이 더 강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가는 사랑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매일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나를 매일 극적으로 흔들지 않습니다. 대신 내 하루를 덜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조용한 안정감을 지루함으로만 보면 좋은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평온한 사랑은 처음에는 덜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회복시킵니다. 불안한 사랑은 처음에는 강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소모시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나를 잘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나의 약한 지점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더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나를 크게 흔드는 사람이 반드시 나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내 불안한 지점을 자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가지고 있던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결핍을 건드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은 무심한 사람에게 더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만 인정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에게 더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이 내 가치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이때의 끌림은 사랑이라기보다 내 상처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깊이 알아봐서 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갈증을 건드리기 때문에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끌릴 때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있을 때 더 나다워지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고 작아지는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가? 아니면 내 상처를 반복해서 건드리는가? 여섯 번째 이유는 익숙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관계가 힘든데도 익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 먼저 사과하는 사람, 상대 기분을 살피는 사람. 이 역할은 힘들지만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관계가 유지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멀어지면 더 다가가고, 상대가 차가우면 더 조심하고, 상대가 애매하면 더 기다립니다. 반대로 건강한 관계에서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편하게 좋아해주면 이상합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면 불안합니다. 내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낯설어서 오히려 어색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앞에서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데 왜 끌리지 않을까? 왜 나를 편하게 해주는데 마음이 안 가지? 그 이유가 정말 감정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건강한 관계가 낯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역할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사람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덜 긴장하고, 덜 의심하고, 덜 애쓰게 된다면 그 감각을 쉽게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낯선 편안함이 내가 배워야 할 새로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아픈 관계를 끝내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은 때로 미련과도 연결됩니다. 이미 많이 좋아했고, 많이 기다렸고,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놓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내가 그동안 잘못 선택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너무 오래 버틴 시간이 아깝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능성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끌립니다. 사실은 상대가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길 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래 붙잡았다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아파했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의 시간이 길수록 더 진짜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버틴 시간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놓는 것이 내가 틀렸다는 인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다르게 선택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익숙한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들인 시간을 아까워하기보다 앞으로 잃을 마음을 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내 불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 속에서 오히려 내 안에 불안이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 문제를 만들지 않는데도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대가 다정한데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불편한 경험입니다. 불안한 사람을 만나면 내 불안을 상대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상대가 애매하니까 내가 불안한 거야. 상대가 차가우니까 내가 예민해지는 거야. 상대가 나를 헷갈리게 하니까 내가 힘든 거야.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핑계가 줄어듭니다. 상대는 안정적으로 대해주는데도 내가 불안하면 이제는 내 마음을 봐야 합니다. 나는 왜 다정함을 믿지 못할까? 왜 편안한 관계 앞에서 도망가고 싶을까? 왜 사랑받는 순간에도 의심이 먼저 올라올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피합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 불안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사람은 힘들지만 익숙한 변명을 줍니다. 좋은 사람은 편안하지만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익숙한 아픔으로 돌아갈지, 낯선 안정감을 배우며 내 마음을 마주할지. 좋은 사랑은 때로 설렘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편안함을 믿는 용기입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상대를 바꾸면 내가 구원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한 목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만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다친 마음을 열고 싶다.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면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미 열려있는 사람보다 다친 사람을 열고 싶어집니다. 나를 편하게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어렵게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더 의미를 둡니다. 이건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증명의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면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만 다정해지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 때문에 달라진다면 내 사랑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바뀌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정해도 상대가 자기 벽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면 나는 계속 문 밖에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는 동안 내가 먼저 닳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만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편안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덜 깊은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성숙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이유는 익숙한 아픔이 내 정체성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상처받는 연애를 반복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사랑하면 힘든 사람인가 봐. 나는 원래 많이 좋아하면 불안해지는 사람인가 봐. 나는 늘 이렇게 애쓰는 쪽인가 봐. 이 생각이 굳으면 좋은 관계가 와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편하게 사랑받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래 어렵고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비슷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상처받는 연애가 반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운명은 아닙니다. 그건 익숙한 패턴일 뿐입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랑이 전부는 아닙니다. 새로운 사랑을 배우려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람 앞에서 심장이 크게 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관되게 대해주면 오히려 불안한 단서를 찾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돌아서기 전에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매력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안정감을 낯설어 하는 걸까? 이 관계가 심심한 걸까? 아니면 내가 불안 없는 사랑을 아직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 그렇다면 익숙한 사람에게 끌리는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끌림의 감정을 바로 믿지 말고 몸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설레는지, 아니면 긴장되고 불안한지, 기다림이 즐거운지, 불안해서 견디는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봐야 합니다. 더 편안해지는지, 더 솔직해지는지, 더 나다워지는지, 아니면 더 눈치 보고, 더 작아지고, 더 증명하려 드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익숙한 감정과 좋은 감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고 있던 감정이라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익숙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나에게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넷째, 좋은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다고 바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안정감 안에서 내가 점점 편안해지는지,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지,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 회복시키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사랑을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만 사랑받는 관계가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랑은 내가 계속 시험을 통과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와 내가 함께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연애할 때 좋은 사람보다 익숙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긴장감을 설렘으로 착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얻는 사랑을 더 가치 있게 느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평온한 관계를 지루함으로 오해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나를 깊이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앞에서 오히려 내 불안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행복보다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오래 알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감정이 불안이어도, 기다림이어도, 외로움이어도 익숙하면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나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아직 편안한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중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익숙한 사람에게 강하게 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명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오래된 상처를 자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감정의 강도가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입니다. 나는 더 자유로워지는가, 더 편안해지는가, 더 나다운가, 아니면 더 불안하고 더 작아지고 더 애쓰는 사람이 되는가. 사랑은 나를 계속 증명하게 만드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렬한 끌림도 좋지만 오래갈 관계에는 조용한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익숙한 사람에게 끌릴 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오래 알고 있던 불안을 다시 반복하게 하는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서 익숙한 상처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연애의 선택이 조금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지루하다고 밀어내기 전에 익숙한 사람을 운명이라고 착각하기 전에 멈춰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나를 흔드는 사랑만이 아닙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머물게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그 편안함 안에서 마음이 천천히 자랄 수 있습니다. 그게 익숙한 상처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